예, 경제연구국장 옥시덕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예, 예. 국장님, 왜 우리 외국인 노동자 숫자는 2015년과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숫자는 2015년과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아 보이고 그제 경기 위축의 원인으로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지목이 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15년도 하고요. 2015년도와 2025년도가 외국인 거주가 15,000명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 2015년도에 우리 거제에 와 있었던 외국인들은 저도 뭐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우리 옥포에 가면 그야말로 우리 부유층의 외국인들이 여유 있게 맥주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런 외국인들을 보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시골에서 온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 시내를 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바이어나 선주나 엔지니어 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 나인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국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게 PPT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D9 비자더라고요. 이 D9이 선주 선급이 받는 무역경영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가 3,751명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가족 동반 이게 F3 비자더라고요. 이게 2,433명. 그러니까 6,200명 정도 아까 말씀하시는 구매력이 높고 연봉이 기본 그 사람들 4, 5억 되죠. 많이 받는 사람 10억도 받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좀 펑펑 쓰죠. 펑펑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경기도 활성화됐습니다. 렌탈 사업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서 좀 경기가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됐죠. 이제 그때는 이제 내국인 노동자도 지금보다는 4만 명이 많았습니다. 최소치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누구는 5만 5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국인 노동자는 4만 명 이상 줄고 E9, E7이 2배, 그때 당시보다 2배가 늘고 D9 무역경영 비자는 3,000명 정도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외국인 15,000명 시대인데 그제씨가 어렵다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경기대로 위축되고 이제는 이제 치안 문제까지 거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치안 해결할 수 문제. 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장평 지역을 좀 한정을 하긴 했는데 사실 장평하고 고현하고 합치니까 6,390명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 쪽에 5,534명 정도의 규모는 아마 산해협력사 기숙사에 아마 상당히 많이 좀 투숙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휴센터나 우리 장평의 원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평 시민들이 그분들을 보고 좀 불안해하는 이런 마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인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평 우리 지역민들이나 우리 거제시 전 시민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꿔서 그분들 좀 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담 없이 그분들한테 말도 걸어주기도 하고 우리 거제 정보도 좀 소통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답변서에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하시고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라든지 교류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래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외국인 관련 정책은 사실 보면 우리 조선지원과의 외국인 지원팀이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어디입니까 체육관에 외국인들 한 모아놓고 예, 춤추고 노래하고 하루 묵고 예. 끝 싫어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은 더 정액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사실은 공간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뭔가 어딜 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그제 대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외국인들이 주말이나 연휴에 그리고 명절 연휴라도 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기왕사 우리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그제시 사람으로 녹아들게 하고 있는 동안은 또 그 사람들도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뭐랍니까 이제 어떻게 뭐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같은 시민으로서 있는 동안은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간도 필요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온 사람은 온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외국인 노동자 적정 비율 유지를 위해 이제 그 적정 비율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죠? 커터제. 예, 쿼트제. 예. 지금 쿼트제가 30%고 지금 기업주들은 40% 넘어서 50%까지 해달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실제로 기업주들은 이 규제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 100%도 쓸래 하면 씁니다. 쓰기 쉽고 뭐 해고하기 쉽고 내국인 노동자보다. 그렇게 하면 국내 산업이 특히나 장평이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 확대 중심의 조선 인력 수급 정책이 좀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동부, 법무부를 찾아가서 그제시 안 그러면 지금 제 노동단체 특히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7개 조선 그 회사의 노조들은 공통적으로 올 1월에 또 성명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하고도 이 좀 내국인 노동자들하고 맞춰서 노동단체 대표들과 노동부, 법무부 좀 찾아가서 사업을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고 이 공약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좀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아마 시장만 그 좀 목소리를 높여온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보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님이 내신 공약이지만 결국은 또 우리 국장님이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스포트 안 해주면 할 수 없다 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배려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장평동 상권 활성화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그 답변서에 그제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하고 취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거제시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은 지금 현재 8월 달에 착수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 우리 주요 내용은 거제시 상권 현황 분석하고 권역별 상권 설정 총 우리 12개 시장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권 이용 계획, 상인 또 구매 조사 분석과 함께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골목형 상점과 및 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연차적으로 또 어떤 재원이 들어갈 건지 용역을 준비해서 출발했습니다. 12개 시장입니까? 권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12개 우리 전통시장 뭐 상점과 시장이 있으니까 등록된 전통시장을 그렇습니다. 예. 그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상권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장평에는 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그 장평 종합상가가 전통시장 등록되어 있지만 누가 봐도 사실은 맞습니다. 전통시장도 아니고 2층 가면 거의 뭐 쇠락할 대로 쇠락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상권 활성화하는 법률이 전통시장법하고 지역상권법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상권법이 2022년도에 제정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하고 그 전통시장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점과 상인들과의 이제 이게 그 출발점이 그 사람들하고의 그 협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점과 상인의 그리고 상인연합회 결성까지 법률에 보면 시장과 뭐 상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던데 그래서 주요 내용이 전통시장 지원이 중심이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장평동은 우리가 아는 재래 전통시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그 여기 답변서에도 보니까 장평동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또한 뭐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예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장평동은 상가 중심이니까 올해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조례가.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조례 이게 지역 상권법에 의해서 이제 조례가 됐고 뭐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 조합도 뭐 구성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장평 쪽에
우리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최근에 통계자를 좀 보고 알긴 했습니다만, 의원님 하신 말씀처럼 장평종합시장은 사실 뭐 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네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그러다 보면 삼성은 그야말로 뭐 이제 식당 위주의 소상공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약간 희망적인 것들은 또 우리 장평에 보면 우리 할랄 음식 쪽으로 또 식당들이 몇 개 들어와 있어서 후문 앞에 예. 더군다나 우리 지금 보니까 장평의 그 외국인 인구수를 보니까 우즈베키스탄하고 인도네시아, 이슬람교 쪽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 장평에 우리 음식점을 하고 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도 좀 베트남 쌀국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좀 개발해서 그쪽에 입점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맛있으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주 가게 될 거고 우리 시민들도 더 찾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외국인 노동자 특화 거리를 우리 삼성융업 후문 앞에 지금 세락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한하게 지금 아시아 푸드 음식 파는 곳이 각 나라별로 해가지고 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런 게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장평동이 더 이제 외국인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의 오해지만 저는 뭐 할랄 푸드를 하든 아니면 그게 아시안 푸드 특화 거리를 하든 그 도시가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는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근데 아무것도 우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멈춰 있지 장평동에 아까 시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 아까 노동자 땀의 거리는 우리 디큐버 백화점 그 앞쪽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삼성 후문 쪽에는 아까 할랄 푸드를 비롯해서 아시안 푸드 뭐 특화 거리를 하든 그러면서도 가로 간판 정비를 좀 이국적으로 이색적으로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거는 탁상 공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면 아이고 어렵겠네. 외국인 많네. 이 수준에 그쳤지.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저도 지금 제가 장평동에 살아서 그런지 저보고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시험 8년 동안 도대체 니 뭐 했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실제로요. 우리가 뭐 안길 포장 좀 하고 뭐 맨발 걷게 한다고 예산 조금 넣어주고 뭐 이런 게 장평동을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우 반성을 하고 제 CS도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불 꺼진 장성포 옥포가 아니고 진짜 불 꺼진 장평입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장님이 약속했다기보다는 검토하겠다는 장평동 지역 공약 노동자 땀의 거리 특화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금 장평동에 지금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저는 이야기하는 레토릭 수사에서 거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